예, 음식예술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음식은 예술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그 미국의 철학자 그 데이비드 프렐의 그 미적 표면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례는 첫째는 이제 미각은 예술적 감각인가라는 전통 철학의 관점에서 보고 그런 전통 철학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보는 프렐의 관점, 그 미각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각은 예술적 감각인가라는 그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철학, 특히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예술적 또는 미적 감각은 시각과 청각만이 미적 감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시각과 청각은 미각과 후각에 비해서 높은 감각이고 미각과 후각은 미적 감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과 청각은 이제 그 거리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볼 수 있고 멀리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관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각과 촉각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체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멀리서 이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조를 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 여기 그림을 보면 이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이제 그 대상과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그림을 감상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은 거리 감각이 될 수 있고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만 이제 감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각, 그 맛을 보는 것은 직접 먹어봐야 되고 씹어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상과의 거리가 있어야만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리에 의해서 이제 그 여과되고 정신화됨으로써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만이 예술적 감각으로 인정되고 미각과 후각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다. 예술적 감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데이비드 프렐의 그 미적 표면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프렐은 그 1929년도에 그 에스테틱 저지먼트라는 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에스테틱 어널리시스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에스테틱 어널리시스에서 프렐은 미적 표면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에스테틱 서페이스, 미적 표면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미적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을 보고 듣고 뭐 맛보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경험의 과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의 과정은 하나하나의 감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보기만 하고 듣는 것은 듣기만 하고 맛보는 것은 맛보기만 하고 냄새 맡는 것은 냄새 맡기만 하고 그런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통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서 듣고 음식을 맛보면서 보고 또 냄새 맡고 이런 것이 통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미적 표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그 미적인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것은 이제 미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적 내용은 직접적으로 미적 표면을 통해서 느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보고 느껴지는 색상이나 또 소리를 듣는 것이나 또 물결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나 이런 그 성질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렐이 1936년도에 발간한 에스테틱 애널리시스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미적 표면의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미적 내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프렐은 감각적 경험은 본래 미적 내지는 예술적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감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대상과의 작용. 이때 감각 대상은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통닭의 다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다 이제 감각적 대상이죠. 감각 대상과 우리의 감각 작용이 이제 서로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한 그런 것은 거기서 감각적 대상은 우리 마음 앞에 이제 직관적으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통닭의 다리를 먹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그것을 생각해 본다라든가, 그림을 보고 눈을 감고 그것을 생각해 본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그 대상이 우리의 마음 앞에 이제 떠오르게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그 감각적인 경험적 요소들은 바로 아름다움의 재료들이다. 그러니까 프렐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재료를 제공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주장한 전통 철학에서 봤던 그 시각과 청각만이 예술적인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을 넘어서서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미각, 촉각 등의 접촉 감각도 미적인 쾌락 또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프렐은 시각과 청각의 경험이 미각이나 후각이나 촉각의 경험에 비해서 신체와 적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 철학은 시각과 청각은 신체와 적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는데, 프렐은 그러한 전통 철학의 생각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시각이나 청각이나 미각이나 후각이나 촉각이 다 신체적인 작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이 뭐 신체와 적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전통 철학의 생각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천장은 귀보다 더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입천장의 미각의 작용이나 귀의 청각의 작용이나 다 같은 감각적 작용이고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고, 미적 경험, 예술적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기의 맛은 색깔이나 모양보다 더 신체적인 기능을 갖지 않는다. 뭐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딸기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각이죠. 미각의 맛은 색깔이나 모양, 뭐 이것은 이제 시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각이 시각보다 더 많은 신체적 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여기서 이제 프렐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시각이든 청각이든 미각이든 후각이든 촉각이든 다 같은 우리의 감각이고, 그런 감각 경험에는 더 신체적인 것이 있고 덜 신체적인 것이 있고 라는 그런 구별을 다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미각이나 후각보다 덜 신체적인 것이거나 우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 같은 그런 감각들은 다 같은 동등한 미적 표면을 갖는 감각적 요소들로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재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후각은 동등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각과 후각은 시각과 청각과 동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것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실제로 먹어보지 않고도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다. 여기서 맛을 음미한다라는 것은 미각적인 것이고 후각적인 것인데, 먹어보지 않고 먹어본다는 건 신체적인 것이죠. 그런 신체적 작용을 좀 덜 하면서도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음식의 맛은 삼키지 않고도 음미할 수 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 것과 맛을 보는 것을 여기서 구분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삼키는 것은 물질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케이크를 먹는 것은 음식을 삼키는 것이고 케이크라는 물질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은 케이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케이크의 물성, 특성이죠. 케이크가 갖고 있는 달콤함이라든가 부드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물성이 되겠죠. 케이크의 물성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음식의 물질이지 물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성은 삼키지 않고도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먹어보지 않고도 맛을 음미하고 숙고하는 중요한 모델로 와인 소믈리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와인 소믈리에는 여러 개의 와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 주위에 와인잔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후각의 통로, 비후 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와인을 가능한 목구멍에서 멀찍이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후각 안에 있는 것들을 내뱉으면서 하나하나 모두 경험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내뱉는 행동은 평가되는 물질, 즉 와인이 취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뱉으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네, 결국 이것은 맛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의 쾌락과 분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맛을 보는 것은 음식의 아름다움의 가치, 미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음식을 삼키는 것은 영양 섭취와 관련된 것입니다. 맛을 보는 것은 시각과 청각의 대상을 숙고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맛을 보는 것은 음식을 직접 삼키지 않고도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시각과 청각의 대상을 숙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음미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생각을 해봅시다. 옆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커피가 맛있어 보입니다. 한 잔의 커피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자양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것은 그 자양분을 삼키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커피의 따뜻함, 카페인의 자극, 또는 미적인 안락함 이런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완전히 몰두한 상태에서 커피를 음미하게 된다면 프렐이 말하는 미적 표면에 주어진 것으로서 사심없는 쾌락이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사심없는 쾌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기서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음식의 맛은 자양분을 생각하지 않고 음미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음식을 삼키지 않고 맛을 보는 것은 바로 사심없는 쾌락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